반갑습니다. 정동환의 진로진학TV 정동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전반적인 어떤 입시 내용들도 꾸준히 다루지만 학습법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내용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영어 학습법입니다. 영어 학습법. 그래도 제가 명색이 EBS 대표 강사, 영어 대표 강사로서 사실 EBS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다 대표 강사예요.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EBS를 이뤘을 때 정말 부푼 가슴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바랬던 거였어요. 어찌 보면 경남에서 제가 거의 표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건데, 제가 이제 경남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저렇게 서울말을 잘 쓰지 놀라셨겠지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제가 EBS에 파견 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 그 가정 속에 힘든 것도 있었고, 학교에서 안 보내준다 된다 이런 가정들이었는데, 그 EBS에 있으면서 정말 제가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 가려고 했냐면 이거 알리려고. 그리고 저는 김해외고라고 하는 특목고죠. 외고의 특목고에 6년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1등급을 상대평가 때 70% 넘게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애들이 잘했죠. 그리고 일반계고에 가서도 거의 처음 3월달과 11월, 12월 비교했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이 거의 13점, 15점까지 전체 학생의 평균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걸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잘 적용하시고 꾸준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주로 만나는 학생들은 영어가 좀 되는 아이들,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인데 0번을 추가했는데 0번이 뭐냐라고 하면 어휘, 그리고 단어입니다. 단어. 그 학습법 알려드릴 것이고, 첫 번째 메인이 속도법입니다. 속도법의 뭐 기본은 어휘겠지만 어휘를 알더라도 속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속독. 어휘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도 다룰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글호흡법이에요. 글호흡.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얘기할 때도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게 글호흡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강조의 주문. 강조하는 주문이에요. 강조의 주문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 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같이 갈게요. 0단계 어휘랑 단어 같은 경우에는 왜 애들이 안 되냐? 맥락 없이 외웁니다. 즉 뭐냐면 지금도 가만히 애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물론 좋아요. 복화 시리즈 있죠. 어원 분석에서 좋아요. 좋은데 그거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어원 정도만 이해하고 메인적인 어원만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외운다? 그 다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쓰니까. 내가 지금 어휘는 이런 거예요. 외운 걸 적용해야, 어플라이 해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외우고 안 쓰면 사라져요. 외우면 이게 이제 작동 메모리, 워킹 메모리에 들어오는 옵니다. 근데 이걸 어디? 어플라이, 적용을 해야 장기 기억 넘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적용, 써야 된다는.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독해 반영하거나 말을 하거나에 한번 써봐야 늘어요. 그래서 회화 하시는 분들, 영어 독해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 꼭 기억할 게, 써봐야 자기게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쓰게 합니까? 에 대해서 내가 할 거, 즉 회화를 간다. 회화하기 전에 단어를 외워놓고는 쓰면 되죠. 심플. 그러면 내가 학원이든 학교든 배울 거에 대해서 예습, 미리 외운 다음에 그 단어 미리 보는 거예요. 하고 수업에서, 시험에서 혼자 문제 풀 때 적용, 단어를 써봐야 이 단어가 내게 된다. 이게 전략적으로 단어를 미리 외우기죠. 미리 외웠다가 적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단어를 미리 외워라. 선생님, 그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 어디 있어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실전은 뭐다? 시험에서. 그것도 뭐 가짜지만 그래도 점수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 진짜 외국인 만났을 때, 그리고 바이어랑 만났을 때, 내가 쓸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다? 미리 외워놓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 뭐다? 단어는 맥락적으로 외워라. 그리고 활용해라. 그래서 어근 중요합니다. 어근 이런 거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는 안 쓰면 도루묵이다. 어원에서 글의 구조, 형식을 이해한 다음에 미리 공부할 거를 외워놓고는 쓸 것들을 미리 외워가지고 적용해라. 중요한 거 체크. 0-1 뭐다? 적용해라. 0-2 단어에 대한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암기 기법인데요. 암기를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면 구경합니다. 구경하니까 사라져요. 머리는 뉴런에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게 공부법이랑 연결되는데, 어떤 산소학습법, 산소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넣든지, 이제 피가 빨리 흐르든지, 자극을 주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감정을 쓰든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든지 에 대한 자극을 줘야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 전부 구경하거든요. 학교 수업 구경하고, 학원 수업 구경하고, 인간 구경하니까 사라지는데, 각각의 인지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말한 게, 수업 듣지 마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따라하면서 필기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어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라? 어휘를 외울 때 보통 우리가 외울 때 보세요. 자, 단어장이 있으면 왼쪽에 단어, 오른쪽에 뜻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익숙한 거지 외워지지 않거든요. 자, 팁 드릴게요. 하나의 조그만한 노트, 이 정도 크게 되게 조그만한 거 들고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좋아요. 너무 크면 부끄러우니까 이 정도의 십자가 학습법이에요. 십자가를 그린다. 왼쪽에 단어, 그리고 오른쪽 밑에 뜻, 요 단어를 밑에 뜻을 적으세요. 반대로 여기 위에 단어, 그리고 오른쪽 위에 단어, 그리고 왼쪽 아래에 뜻 해가지고 약간 매칭이 돼야 되니까 살짝 중간에 다른 단어 외우면 안 되니까 중간에 별표, 한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의 별표,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의 별표에서 위치가 매칭돼야 돼요. 제가 한번 6개 적었는데 위치를 바꿔 외워가지고 다른 뜻을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체크해서 이거 위치 파악. 그럼 뭐다? 보세요. 종이를 봤는데 뜻을 보면 단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단어를 보면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이는 분들은 사시일 수 있습니다. 사시. 그래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끔 해서 인지값 자꾸 시험 쳐야 돼요. 테스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스스로 뜻 단어 보고 뜻을 스스로 머릿속으로 자꾸 지각하고 만들어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약간 인풋을 계속 넣어가면서 뭐지 하면서 하고 어플라이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거 저희가 주로 제가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3, 40권의 책을 전국의 유명한 역량인 쌤들과 출간해 가지고 거의 5, 6만 부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나갔어요. 엄청 잘. 근데 그 책을 할 때 제가 뭘 썼냐면 객관식 어휘라는 학습 방법을 썼는데 아는 존경하는 원장님이 개발한 건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5에 객관식으로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뜻 보고 객관식, 극 보고 체크, 극 보고 체크인데 이게 의외로 공부가 됩니다. 이런 단어장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챕터가 있으면 친구끼리 같이 만드세요. 한 챕터 시험 범위 해봤자 2개, 3개잖아요. 2개, 3개 단어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거기 나오는 단어 쭉 적어놓고는 뜻 이때까지 나왔던 뜻을 1, 2, 3, 4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어 보고 체크하면은 외워지는데 왜? 인지값이에요. 인지. 뭔가를 인지하는 힘을 넣었을 때 외워진다. 캐치. 0번. 어떤 거 써야 된다. 어플라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거 맥락에 따라 어플라이 해야 된다. 미리 외워라. 두 번째. 십자가 학습법으로 인지값을 부화시켜라. 가부화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 객관식 어휘라고 해서 테스트를 자꾸 해라. 테스트 하면은 오래 갑니다. 그러면 메인으로 들어가서 1단계 속독법이라고 하는데 속독법은 청킹 어프로치랍니다. 청크. 의미 단위라고 하고 호흡 단위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인데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앞쪽에 말하는 제가 하는 4가지 법칙 기억하세요. 주어가 길면 슬래시, 주어가 길면 쓱의 쓱, 그러면 주어 덩어리가 나오죠. 주어 덩어리. 그래서 어떤 게 요즘 시험이냐 주어 뒤에 뭐예요? 동사를 아냐를 물어봐요. 본동사 그리고 이제 문장 안의 동사인데 그래서 이 본동사를 네가 알아?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그 정도. 주어가 길면 쓱 그리고 준동사 앞에 쓱. 준동사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게 꼭 뭐예요? 딱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죠. 어법은 덩어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에요. 주어를 아는 거에 대한 어법을 아는 거, 덩어리. 그리고 준동사 앞에 쓱, 슬래시 해놓으면 돼요. 덩어리. 그래서 투부정사 덩어리, 동명사 덩어리, 분사 덩어리.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at, on, in, it, in이죠. from, 그리고 from이나 to 여러 가지 것들을 앞에 딱 끊으면 전치사 구라고 하거든요.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이 접속사 덩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등위접사, and, or, but, so 이런 것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관계사 같은 것들. 이거 주어가 길면 동사, 그리고 준동사, 그리고 접속사는 시험에 나오는 건데 맞대도요. 어법은 왜 배우는 거냐면 덩어리 지어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뭉쳐진 덩어리를 빨리 인지하는 게 영어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따로 놀아. 단어 따로 놀고 어법 따로 노는데 어법은 뭐라고요? 속독을 하기 위한 덩어리 짓기. 그럼 쭉 봤을 때 주어 덩어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다가 준동사 덩어리, 전치사 덩어리, 접소사 덩어리. 덩어리가 퉁퉁퉁퉁 쳐지면서 빨리빨리 의미를 치는 게 툭툭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개발한 학습법이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법은 호흡법. 영어 호흡법인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예요. 경제성과 논리성을 이해하면 영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논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을 앞에 했을 때 논리적일까요? 뒤에 했을 때 논리적일까요? 뭐가 더 빨리 전달이 될까요? 앞쪽에 있을 때 더 전달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의 90%는 에세이는 두 갈씩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던져요. 그러고는 이거에 대한 서포팅, 이거에 대한 이제 첨언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테이트먼트, 다시 반복하거나 emphasizing, 강조하거나, 첫 번째가 딱 나오고 그게 대한 근거,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정리. 그럼 보세요. 그걸 호흡해 볼게요. 첫 문장이 강이에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첫 문장 해석을 못해요. 왜? 단어도 모르고 맥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읽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supporting 하는 센텐스, 쉽게 읽히는 어떤 근거 자료, 예시 같은 것들을 읽어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는 보기에 예시가 나오면 찍고 틀리는 거죠. 질문들은 주로 뭐다? 주제를 물어요. 주제는 뭐다? 첫 문장. 첫 문장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문장. 그게 이제 첫 문장이 그대로 흘러가면 순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and, therefore, so, hence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접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뜻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는 삼각형 처리를 하세요. 삼각형 처리를 하시고 쭉 내려가시고, 그리고 어떤 거? 그런 것 안에 첫 문장이 끝 문장에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재미없는 지문이죠. 그게 뭐가 주로 나온다? but, however. but이나 however가 딱 중간에 나옵니다. 역삼각형.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첫 문장이 뒤집어진 내용이 끝에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빈칸으로. 그리고 순서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왜? 논리니까. 그게 글호흡법입니다. 글호흡은 강, 첫 번째, 그다음에 supporting 약, 중간에 강, but이나 however 있으면, 없으면 또 그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약, 이거에 대한 살짝 supporting, 마지막 강약, 강약강이라고 해서 이 힘을 조절해야 돼요. 속도법과 똑같이. 자, 마지막 3단계, 앞쪽에 2단계에 말했던, 그러면 주제 문장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을까? 그리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강조하냐에 대한 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수사법인데, 수사학을 왜 쓰냐면 어떤 멋들어짐, 나의 말을 잘 전달함, 주제를 잘 전달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학에 제가 개발한 용어가 강조의 주문, 강조의 주문이에요. 강조구문.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 도치문 이런 것도 있죠. 강조구문. 두 번째가 뭐냐면 조동사, must, should 이런 것도 ought 이런 거 뭐 꼭 해야 된다. 바로 강조죠. 이런 것들은 그런 조동사를 썼던 것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 주제 잡기 쉬운 게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강조주문 이거 중요하고, 조동사, 의문, 강조의, 의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로 치면 서리법이죠. 물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인비테이션, 초대죠. 그래서 집중하게 물었다, 퀘스천이 들어간 그 다음 문장이 또 키포인트다. 강조의 주관적인 형용사 부사.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꼭 없어서는 안 된 이런 류의 어떤 걸 써서 강조하는 거죠. 왜? 지금 저는 말할 때 손을 쓰거나 강조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아이 컨택을 하죠. 근데 글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강조구문 읽어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조동사를 써서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의문형 묻죠. 질문을. 그래서 글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함성을 듣는 게 영어다. 그까지 가면 뭐 최고 단계죠. 최고 단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거.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 언어가 왜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강조의 문제 제기어, problem, concern 하고 이제 여기 보면 discrepancy, 뭐 이런 식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거나 difficulty,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거구나, 인지하고 싶은 거구나,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해서 약간 부정적 단어들을 잘 인지하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문장에서 맥락상 잘못된 어휘들 해서 뭐다? 접두어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0번하고 연결되는데 어근 해서 특히 부정접두어를 조금 인지해 놓으시면 공부하기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0번 단어는 맥락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 일기를 쓰든 말을 하든 독해에 적용하든 중요해요. 그리고 십자각습법, 꼭 인지값을 늘려라. 그리고 객관식 단어라 해서 문제 풀듯이 단어를 외워봐라. 그냥 쭉쭉 보지 마요. 안 외워지니까. 안 쓰면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인 들어갑니다. 속독법. 그래서 속독은 빨리 읽기 위해서 어법을 배웠던 이유는 덩어리 짓기 위해.
그룹핑, 청킹 하는 거예요. 덩어리. 첫 번째가 주어가 길면 청킹, 접속사 앞에 청킹, 준동사 앞에 청킹, 전치사 앞에 청킹.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구분의 덩어리를 지으면 굉장히 맵시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호흡법. 강약, 강약강 해서 글이 첫 문장 집중하시고 순접이면 삼각형, 역접이면 역삼각형 처리를 해보세요. 표시를 하면 글이 눈에 보입니다. 입체적으로. 마지막 그 중심 문장은 강조의 주문. 강조구문, 조동사, 의문형, 그리고 주관적 단어, 주관적 형용사, 그리고 부사. 마지막이 문제 제기어. 이게 이제 보통 명사 형태를 띠는데 부정접두를 띠고 있는 것들이면 더 좋다. 그런 것들 외워라. 그래서 오늘 이 노하우는 쉽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EBS에 가서 941생 이거나 나만 알고 싶은 시리즈들, 그리고 영어 책이 있는데 영어 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도움 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오답의 모든 것, 오답의 모든 것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빌려가지고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이 방법을 대부분의 방법들을 써서 영어를 빠르고 정확히 하는 눈을 기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알람,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좀 많이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시고 내용들 남겨주시면 또 이런 부분으로 오늘 내용 도움이 됐다 하면 이걸 연습할 수 있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른 요 채널 밑에 폴더에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 보고 저도 반응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